남자가 아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서연아. 이제 너와 헤어지고 싶어. 여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를 진짜 아내로 만들어줘요. 지훈씨. 하룻밤만. 이 방 안에서 당신이 나를 아내로 대해주는 하룻밤만.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이 내 것이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아름다운 에로우 엔젤스.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각자에게 설렘과 영감을 줄 이야기, 지훈과 서연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벨 아이콘도 클릭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서명해, 서연아. 우리 둘의 고통을 더 이상 길게 끌지 말자. 피곤해. 너무 피곤해.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거. 지훈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볼펜을 내려놓았다. 금속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들의 저택의 귀 먹먹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밖에는 비도 오지 않고 달은 밝았으며 밤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얼음 같은 공기가 흐르는 듯했다. 서연은 펼쳐진 서류를 보았다. 이혼 소송 청구서.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것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가장 긴 편지였다. 깨끗한 흰 종이는 그들의 관계에 얼룩 하나 없었던 것을 조롱하는 듯했다. 3년이에요, 지훈씨. 서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샹들리에의 차가운 불빛 아래 빛을 잃은 듯한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한 지붕 아래 3년을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아니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도 알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들의 약속의 희생자일 뿐이야. 지훈이 진지하고 무감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회전의자에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보석, 사치, 내 이름과 내 가족의 보호. 하지만 처음부터 내 마음은 줄 수 없다는 걸 너도 알았잖아. 세상을 다 줄 수는 있어도 사랑은 줄 수 없어.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익숙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다. 사치 속에서 사랑에 굶주린 한 여자의 드라마. 언젠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스스로를 가둔 황금 세 장. 당신의 마음이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지훈씨. 그 마음의 주인이 오래전부터 있다는 걸 아니까요. 당신이 이 집에 없을 때마다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 알아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3년간의 인내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3년 동안 우리는 다른 방에서 잤어요. 3년 동안 당신은 내 손가락 끝 하나도 애정을 담아 만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3년 동안 박 사모님이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당신의 삶에 그저 낯선 사람이었어요. 지훈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두 조각의 얼음 같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이 관계를 끝내려는 이유야. 너에게 불공평하고 싶지 않아. 너는 너를 제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서연아.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서연은 지훈의 팔을 잡았다. 이렇게 남편을 꽉 잡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값비싼 정장 아래로 그의 근육이 느껴졌다. 서명할게요. 당신이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줄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지훈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서류에 적힌 어떤 위자료로도 살 수 없는 소원. 지훈의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턱이 굳어졌다. 그게 뭔데? 돈? 회사 지분? 섬 하나? 말만 해. 다 줄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단호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나를 진짜 아내로 만들어줘요, 지훈씨. 하룻밤만. 이 방 안에서 당신이 나를 아내로 대해주는 하룻밤만.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이 내 것이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 후에는 해가 뜨지 않아도 이 이혼 서류의 모든 페이지에 질문 없이 서명할게요. 단 하룻밤만. 당신의 진짜 아내가 되게 해줘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지훈은 얼어붙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남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어둡고 위험한 감정. 지훈은 그 자리에 동상처럼 서 있었다. 서연의 소원은 잠자고 있던 그의 시스템을 깨우는 강력한 뺨따귀 같았다. 3년 동안 그는 돌처럼 굴려고 애썼다. 3년 동안 그는 서연을 의무, 성공의 장식, 그리고 가족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장식이 눈에 불을 켜고 말했다. 미쳤어, 서연아?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내일 아침이면 널 떠날 남자에게 내 몸을 주겠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룻밤을 위해 내 자존심을 버리겠다고? 자존심. 서연은 웃었다. 지훈의 귀를 스치는 씁쓸함 가득한 웃음이었다. 무슨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훈 씨? 내 자존심은 당신이 그 여자를 만나러 문을 나설 때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내 자존심은 우리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마다 우리 사이에 시멘트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서서히 부서졌어요. 더 이상 당신의 존중은 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여자로 봐주길 원해요. 지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연의 세상을 좁히는 듯했다. 서연은 남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열기. 지훈은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비누와 술 냄새가 섞인 그의 숨결을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후회할지도 몰라. 이걸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오늘 밤 일어날 일을 지울 수는 없어. 내일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지훈 씨. 그저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걸, 단 하룻밤이라도 당신이 나를 안을 만큼은 충분했다는 걸 느끼고 싶을 뿐이에요. 이 다음엔 당신은 자유예요.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거예요. 지훈은 서연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렸다. 밝은 불빛 아래 지훈은 오랫동안 애써 외면했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떨리는 입술, 애원하는 눈, 그리고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피부. 너무나 매끄러웠다. 처음으로 그는 계약이 아닌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보았다. 하룻밤, 지훈이 반복했다. 그의 눈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어두워졌다. 하룻밤만, 서연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모든 게 끝났을 때 울지 마. 내가 남아달라고 애원하지 마. 울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거짓말. 갑자기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들의 몸이 맞닿는 순간 전류가 서연의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지훈은 아내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다. 그럼 증명해봐. 네가 한 부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순식간에 지훈은 서연을 안아 올려 그들의 3년간의 냉담함을 지켜본 커다란 침대로 향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차가움은 그들 둘을 삼켜버리거나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바뀔 것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부드러운 침대에 천천히 눕혔다. 천의 모든 오리 상황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듯했다. 3년 동안 이 침대는 두 개의 다른 세계의 경계 역할을 했다. 기다리는 아내를 위한 한쪽과 필사적으로 피하는 남자를 위한 다른 한쪽. 하지만 오늘 밤 그 중간은 사라졌다. 지훈은 아내를 계속 응시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비추는 어두운 방 안에서 지훈은 아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얀 베개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 긴장으로 떨리는 어깨, 그리고 제발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는 듯, 혹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상처 주지 말아 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 정말 괜찮겠어? 지훈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연의 귓가를 스치는 깊은 속삭임 같았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어, 서연아. 너의 처음, 너의 존엄성. 종이 한 장에 서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훈 씨.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는 걸, 이 저택의 복도를 떠도는 그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 스스로 알기 위해서예요. 지훈은 천천히 서연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 이전에는 서류와 돈만 만지던 그의 손가락이 아내의 뺨에 닿았다. 서연은 지훈의 손의 차가움에 놀랐지만 그 단순한 스침에서 갑자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열기에 더 놀랐다. 망설임으로 가득 찼지만 점차 그녀의 존재의 온기를 불어넣는 스침. 3년 동안 널 피했어. 지훈이 고백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서연의 아래 십술을 어루만졌다. 네게 아무 감정도 없다고. 스스로를 3년간 속였어.
두려웠기 때문이야. 이렇게 널 만지면 내 자신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놓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두렵다고요? 강력한 제2그룹 회장님이. 나 같은 여자 때문에요. 네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두려워, 서연아. 지훈이 대답하고는 천천히 얼굴을 내렸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영화 속 키스처럼 바로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과를 구하는 키스였다. 3년간의 냉담함을 지우려는 키스. 서연은 씁쓸함과 달콤함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다가오는 이별의 씁쓸함과 처음으로 남편의 온기를 느끼는 달콤함. 지훈의 첫 번째 손길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을 때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그의 모든 손가락, 그녀의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듯한 모든 움직임을 느꼈다. 지훈이 마음 주위에 쌓았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숨과 애무가 오갈 때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다른 여자의 이미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곁에 있는 여자, 그의 아내 서연만이 남았다. 하룻밤만이에요, 지훈 씨. 서연이 키스 중간에 속삭였다. 하룻밤이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쉬울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여 있는 듯했다. 예전에는 넓고 차가운 사막 같았던 방이 점차 그들의 숨결의 온기로 채워졌다. 지훈의 애무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그의 인격주의에 쌓아온 벽의 일부를 허무는 듯했다. 이것은 서연이 사교 행사에서 알던 지훈이 아니었다. 엄격하고 격식을 차리며 항상 통제하는.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지훈은 관심에 굶주린 남자, 오랫동안 자신을 억제해온 남자 같았다. 왜 이러는 거야, 서연아? 지훈이 아내의 목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쉬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거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훈의 손이 피부에 주는 모든 감각을 음미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는 게 더 아프니까요, 지훈 씨. 내 결혼식에서 유령 취급받는 게 더 아파요. 지훈은 멈춰서서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내가 널 피하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 매일 밤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는 널 볼 때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항상 당신 방으로 직행했잖아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널 보면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지훈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쳤다. 지훈은 아내의 양뺨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내 마음의 주인이 있다고 했지. 다른 여자 때문에 내가 떠난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 서연아, 다른 여자는 없어. 사실은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더러운 세상 때문에 너에게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봐 너를 사랑하기가 두려웠던 거야. 서연의 입술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소문들은, 당신이 없는 밤들은, 그건 일이었어, 서연아. 내 가족, 사업의 적들. 네가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차갑게 대하면 네 마음이 굳어져서 더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보다 더 안전한 남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훈은 계속해서 말하며 그의 애무는 더욱 소유욕이 강해지고 뜨거워졌다. 하지만 여기 넌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하룻밤을 간청하고 있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 서연이 대답하며 남편의 목을 끌어당겨 다시 입술을 맞댔다. 이번에는 키스가 더 이상 망설임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것은 고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피부가 닿을 때마다 3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지훈의 몸의 열기는 서연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서서히 녹였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지훈의 냉담함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불에 서연이 타버릴까봐 지나치게 조심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서연이 바란 하룻밤은 더 이상 육체적인 결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둘을 괴롭혔던 거짓말로부터의 해방의 밤이 되었다. 방의 정적은 서연의 가쁜 숨소리로 채워졌다. 지훈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전류가 그녀의 피부를 타고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예전에 얼음 조각상 같았던 남자가 이런 열기를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전에는 펜과 위스키 잔만 들던 지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 곡선을 따라 천천히 여행했다. 마치 오랫동안 무시했던 그녀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외우려는 듯이. 서연아, 이걸 하면 되돌릴 수 없어. 오늘 밤 네가 무너뜨린 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세우지 마요, 지훈 씨. 진짜 당신을 보게 해줘요. 오늘 밤만이라도, 내일은 없을지라도. 지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마를 서연의 이마에 댔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시간과 경쟁하듯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지훈은 서연의 얇은 옷을 천천히 벗겼다.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싫은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는 듯했다. 마침내 그들의 피부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어졌을 때 서연은 온전해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3년 동안 그녀는 이름뿐인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녀는 이 남자의 소유임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또한 강력한 제2그룹 회장님이 자신의 손안에서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름다워. 지훈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서연의 뺨에서 목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3년 동안 넌 그냥 계약이고 부모님이 선택한 여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하지만 매일 밤 다른 방에서 네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물었다. 눈물이 다시 그녀의 눈에 고였다. 왜 나를 혼자 두었어요? 내가 널 안으면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훈이 고백했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서연아.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너에게 갇히는 것 같아. 감정의 끝에서 그들은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고통스럽지만 달콤한 느낌이 서연을 감쌌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지훈의 모든 움직임은 그들만이 아는 춤 같았다. 이것은 서연이 예상했던 거친 움직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영혼의 춤이었다. 모든 접촉마다 그들은 고통을 지우는 듯했다. 모든 한숨은 용서의 노래가 되었다. 그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세상의 회전이 멈춘 것 같았다. 피로와 땀 속에서 지훈은 서연을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정적이었다. 지훈은 여자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는 동안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하룻밤만 달라고 했지만 만약 하룻밤이 더 이상 내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떡하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여전히 하룻밤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의 변화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값비싼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비쳤다. 3년 동안의 다른 아침들과는 달리 서연을 깨운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가 느낀 것은 허리를 감싸고 있는 팔의 무게와 목덜미에 닿는 지훈의 따뜻한 숨결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이 아팠다. 어젯밤 일어난 일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빛과 함께 현실이 돌아왔다. 밤은 끝났다. 합의는 이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직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세틴가운을 집어들고 이혼 서류가 여전히 놓여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금색 만년필은 마치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는 듯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서연아. 그녀는 멈췄다.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피로와 혼란이 묻어났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불은 허리까지만 덮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는 그를 온순하게 보이게 했다. CEO의 가면은 없었다. 밤은 끝났어요, 지훈 씨.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당신의 자유. 서연이 펜을 잡으며 힘들게 말했다. 손이 떨렸다. 지훈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서연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그녀 뒤 멈췄다. 다시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 어제는 그걸 원했어. 지훈이 속삭였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는 더 이상 모르겠어.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이러지 마요, 지훈 씨.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나를 동정하지 마요. 당신이 이미 서명했잖아요.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내가 요청한 하룻밤의 실수 때문에 철회하지 마요.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서연아, 3년 동안 널 만지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억눌렀어. 내 가족의 문제로부터 널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젯밤 나는 내 자신에게서 빼앗았던 삶을 느꼈어.
그 후에 내가 그냥 널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해? 서연은 서류를 집었다. 우리는 이걸 끝내야 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서연은 펜촉을 그녀의 이름이 있어야 할 줄에 맞췄다. 하지만 잉크가 닿기도 전에 지훈은 재빨리 서류를 빼앗았다. 빠르고 거친 움직임으로 지훈은 서연 앞에서 서류를 갈기갈기 찢었다. 흰 종이 조각들이 마른 꽃잎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가 사라지는 것에 서명할 수 없어. 지훈이 말하며 서연을 강하게 껴안았다. 나는 이기적인 남자야. 서연아, 어젯밤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룰지 알게 되었어.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이혼은 전 세계 앞에서 나 자신을 망신시키겠어. 우리 부모님들의 분노에 맞서겠어. 하지만 네가 떠나는 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있어줘. 계약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야. 네가 필요해. 그리고 사랑해.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대고 흐느꼈다. 끝의 신호라고 생각했던 새벽이 더 복잡한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을 위한 싸움.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 사이에서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몸의 온기는 방 밖에서 기다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듯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악당이 있고 그들의 악당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 지훈의 벨소리. 날카롭고 진지한 톤이 그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지훈은 거칠게 몸을 뗐다. 그의 얼굴은 즉시 냉철한 CEO의 가면을 썼다. 누구예요? 서연이 불안감을 느끼며 나지막이 물었다. 지훈은 화면을 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굳어진 턱은 서연에게 답을 알기에 충분했다. 소피아, 지훈이 출장 갈 때마다 항상 소문이 나는 여자. 서연이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 받아야 해. 지훈이 방을 나가기 전에 짧게 말했다. 서연은 침대에 홀로 남겨졌다. 이불을 껴안으며 아까의 온기는 서서히 냉기로 바뀌었다. 지훈이 줄 수 있는 건 정말 하룻밤뿐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택의 다른 편, 그의 사무실에서 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소피아,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훈 자기 어젯밤 서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소식 들었어. 자신감과 씁쓸함이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가 상대편에서 들려왔다. 설마 내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니겠지. 우리의 거래를 기억해. 회사 주식, 우리 가족들의 합병. 내 결혼을 끝내지 않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거야. 내 결정에 상관하지 마, 소피아. 우리 계약은 사업에 관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게 아니야. 개인적? 지훈 깨끗한 척하지 마. 너도 알잖아. 네가 그녀 곁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녀 아버지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네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야. 선택해, 지훈. 우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 아니면 네 회사를 구할 여자.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 말을 짚었다. 서연임을 모르는 것은 소피아의 위협이 단지 질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소피아는 서연 아버지의 잘못된 거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 아내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숨겨온 비밀. 한편 사무실 문 밖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서류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소피아의 이름과 사업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에 다시 의심을 심기에 충분했다. 언제까지 나를 속일 거예요, 지훈 씨? 서연이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다.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비밀의 적은 단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지훈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들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그들의 분리의 원인이 될 것이었다. 사랑의 의심이 섞이면 점차 쓴맛이 나는 술과 같다. 지훈과 소피아의 대화 일부를 엿들은 후 서연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들의 방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필사적으로 꿰맞추려 하는 진실의 조각들 같았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 지훈이 서둘러 코트를 입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정오였고 햇살은 그녀의 부은 눈을 조롱하는 듯했다.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겼어. 서연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회의야.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빨랐다. 마치 집안의 분위기에서 도망치려는 듯했다. 정말 회의예요? 아니면 소피아예요? 서연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용기와 고통의 혼합. 지훈은 멈췄다. 그는 아내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진지하고 차갑게 돌아왔다. 지금은 이 얘기 하지 말자. 돌아와서 제대로 어졌으냐? 나를 믿어줘. 제발 믿어달라고. 그것이 지훈이 차를 몰고 저택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서연에게 신뢰는 더 이상 쉽게 줄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다. 자신의 차를 이용해 서연은 지훈을 뒤쫓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진실을 봐야 했다. 지훈의 차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멈췄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적인 만남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장소. 멀리서 서연은 지훈이 개인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피아. 서연은 장식용 식물 뒤에 숨으려고 애쓰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 것 같았다. 칸막이의 다른 쪽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피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와줘서 다행이야, 지훈. 내 아내의 품에 완전히 빠져버린 줄 알았네. 소피아의 조롱. 서류를 줘. 이걸 끝내자.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빠르진 않지, 자기. 너도 알잖아. 내가 이걸 너에게 주면 네가 나를 떠날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서연이의 가족을 망가뜨리든지. 서연이 서 있는 곳에서 그녀는 지훈이 소피아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 여자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서연의 눈에는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배신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바로 서명하지 않은 거군요, 지훈 씨.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더 달콤했으니까요. 지훈은 놀라 돌아보았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만해요, 지훈 씨. 내가 요청했던 하룻밤, 그게 내 마지막 실수가 될 줄이야. 고급 레스토랑 안에 세상이 멈췄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잔잔한 악기 연주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서연의 무거운 숨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지훈과 소피아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먹은 느끼는 분노와 씁쓸함의 강도에 떨렸다. 서연아, 내 말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훈이 재빨리 일어섰다. 아내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피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씁쓸한 웃음이 서연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금 편안하게 앉아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피아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을 봤어요. 지훈 씨, 그녀가 당신을 만지게 내버려 두는 걸 봤어요. 오늘 아침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후에 당신이 나를 등지는 걸 봤어요. 서연 자기. 소피아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하룻밤이 그가 3년 동안 너를 원하지 않았던 걸 지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지훈은 그저 현실적일 뿐이야. 그는 내가 필요해. 닥쳐, 소피아.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다시 서연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찼다. 집에 가자, 서연아. 가서 얘기하자. 모든 걸 설명할게. 왜요, 지훈 씨?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서연은 지훈을 마주했다. 눈물은 계속해서 흘렀다. 어젯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네, 존엄성, 내 마지막 희망의 끈. 그게 당신이 나를 보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네요. 우리를 파괴하는 여자와 어울리고 있어요. 너희를 파괴한다고? 소피아도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다. 서연아, 넌 사랑에 너무 눈이 멀었어. 지훈이 널 사랑해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내 아버지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네 존경하는 아버지가 도둑이라는 걸 네가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소피아, 그만해. 내 아버지, 서연아. 소피아가 계속했다. 모든 단어는 뺨따기 같았다. 너희가 막 시작했을 때 지훈의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어. 거대한 횡령이었지. 지훈이 3년 동안 그걸 덮었어. 너희가 말하는 계약. 그게 내 아버지가 감옥에서 썩지 않도록 하는 대가였어.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서류들이 지훈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대중에게 그걸 증명할 거야.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지훈의 시선 회피와 굳어진 턱이 확인을 해주었다. 정말이야, 지훈 씨? 서연이 속삭이듯 물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야? 우리 아빠의 죄 때문에 3년 동안 나를 견딘 거야? 서연아, 나는 결혼 후에야 모든 것을 알았어. 지훈이 설명하며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다.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 가족에 대한 내 시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 강한 뺨따귀가 지훈의 뺨에 날아들었다. 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훈의 마음도 붉어졌다. 대단하네요, 지훈 씨. 동정심을 이용해서 나를 내 곁에 두었군요.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훈 씨. 당신은 나를 거짓말 속에 가뒀어요. 동정과 의리 때문에 강요당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이 차라리 진실을 아는 편이 낫겠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등지고 돌아섰다. 멀어지는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더 이상 몰랐다. 악인이 된 그녀의 아버지, 압제적인 소피아, 아니면 그녀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그림자가 된 남자, 지훈. 서연은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 일부가 바닥에 남아 그녀의 신발 밑에서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밖의 공기는 뜨거웠지만 그녀 안에서는 얼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과 지훈의 동정은 10장의 이혼 서류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즉시 저택으로 돌아갔다.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조각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는 재빨리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돈으로 산 옷들을 집어넣었다. 지훈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보석, 값비싼 드레스, 그리고 그녀의 결혼 반지는 화장대 위에 남겨두었다.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들의 집사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저 떠나요, 아주머니. 지훈 씨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자유라고요. 더 이상 범죄자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요. 서연이 문을 나서기 전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낡은 차에 올라타 정해진 목적지 없이 운전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것은 3년 동안 스스로를 가뒀던 황금 세장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고 소박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그녀가 익숙했던 호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곳, 그곳, 4개의 벽 사이에서 그녀는 힘이 다할 때까지 울부짖었다. 한편 레스토랑에 멍하니 남겨진 지훈, 서연의 뺨따기는 그의 뺨뿐만 아니라 양심에도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 것 같았다. 지훈, 소피아가 갈색 봉투를 가지고 놀며 재촉했다. 이제 그녀가 없으니 우리 회사 합병에 집중할 수 있겠네. 서명만 하면 내 장인에 대한 증거가 경찰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게. 지훈은 천천히 소피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강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아직도 내가 널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소피아? 무슨 뜻이야? 나는 오랫동안 이날을 대비해왔어. 내가 너를 두려워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서연을 보호했어.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서류들을 공개해. 하지만 장담하는데 그게 언론에 닿기 전에 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거야. 내 가족의 탈세와 돈 세탁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평생 묻어버릴 만큼. 소피아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설마. 시험해봐. 이 비밀들 때문에 내게 소중했던 단 하나를 잃었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상관없어. 서연을 찾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은 없을 거야. 지훈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있는 소피아를 남겨두고 떠났다. 하지만 그가 저택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정적과 서연의 반지뿐이었다. 그가 평생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그의 집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6달.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서연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도구였다. 청담동의 한 작은 아트 갤러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최신작 앞에서 있었다. 황금세장에서 날아오르는 여자의 그림. 날개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졌다. 도자기처럼 항상 단정했던 긴 머리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머리는 짧았다. 그녀의 강인한 턱과 날카로운 눈을 드러내는 픽시컷. 지훈이 그녀를 위해 골라주었던 값비싼 드레스도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감성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인정받는 예술가 서연 라모스였다. 축하해, 서연아. 오프닝 나이트가 끝나기도 전에 내 작품들이 모두 팔렸어. 그녀의 매니저 산드로가 인사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친 그날 밤 그녀를 도와준 오랜 친구였다. 고마워, 산드로. 내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럽지 않았다. 진짜였다. 비록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씁쓸함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시련의 아픔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창조했잖아. 산드로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또 꽃이 배달됐어. 지난번과 같은 사람이야. 서연은 갤러리 구석을 돌아보았다. 커다란 파란 장미 부케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카드도,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다. 파란 장미는 불가능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번졌다가 그녀는 그것을 등지고 돌아섰다. 한편 제이타워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지훈은 위스키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예전의 깔끔한 얼굴에는 수염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잠 못 이루고 걱정한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설 탐정의 보고서들이 있었다. 6개월 동안 그녀를 찾았는데 결국 갤러리에만 있었구나. 지훈이 혼잣말을 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두려웠다. 서연의 눈에서 분노를 보거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을 볼까봐 두려웠다. 6개월 동안 지훈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장인을 재활 프로그램에 보내고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의 모든 빚을 갚았다. 그는 또한 소피아의 부패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그녀의 경력을 끝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 더 이상 위협은 없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인 여자도 없었다. 회장님, 오늘 밤 경매 티켓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말했다. 정말 가실 건가요? 서연 사모님도 거기 계실 텐데요. 그녀를 봐야 해. 멀리서라도 내가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싶어. 그날 밤 경매에서 서연의 마지막 작품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었다. 제목은 단 하룻밤. 그림은 달빛 아래 두 개의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 지훈은 방 뒤편에 있었다. 알아보지 못하게 모자와 안경을 썼다. 그가 서연이 다른 수집가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극심한 후회를 느꼈다. 무대 위의 여자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여왕이었다. 한 번, 두 번, 뒤에 계신 신사분께 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외침. 모두가 놀랐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훈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익숙한 아우라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얼음장 같던 공기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불을 쥐고 있었다. 홀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신인 작가의 그림 한 점에 1억 원. 모든 시선은 뒤편의 신비로운 남자에게 쏠렸다. 그러나 서연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에 익숙한 두근거림은 작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모자와 안경을 벗는 남자의 아우라 때문이었다. 지훈 씨, 서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예전에는 항상 깔끔한 옷차림과 권위로 가득 찼던 남자가 변한 것 같았다. 여전히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부로도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훈은 서연 앞에 멈췄다. 지나간 몇 달 때문에 그들의 거리는 1마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름다운 그림이야, 서연아.
지훈이 시작했다. 목소리는 쉬었고 감정이 가득했다. 이걸 집에 가져가고 싶어. 네가 없는 매일, 네가 말하는 그 밤을 기억하고 싶어. 서연은 말을 할 수 없었다. 6개월 동안 쌓아온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놓였다. 보호적이고 익숙한 손.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서연이가 후원하는 재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산드로가 끼어들었다. 그는 다가와 지훈과 서연 사이에 섰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벽. 지훈은 산드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가 숨겨왔던 질투가 갑자기 폭발했다. 누구시죠? 산드로입니다. 서연이의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파트너. 산드로가 용감한 시선으로 대답했다. 산드로는 서연이 앞에 있는 남자 때문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알고 있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매는 끝났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훈은 산드로를 무시했다. 그의 눈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걸 정리했어. 소피아는 없어. 내 아버지도 괜찮아. 다 해결했어. 제발 5분만 줘. 5분이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에게 3년을 주었어요. 모든 것을 걸었던 하룻밤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회에 당신은 비밀을 지키기를 선택했어요. 이제 내 삶이 괜찮아졌는데, 이제 당신 없이도 설 수 있게 되었는데, 5분을 위해 돌아온다고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틀렸어. 나는 겁쟁이였어. 박 회장님 떠나라고 했어요. 산드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훈의 팔을 잡고 밀어내려 했다. 손때, 지훈이 소리쳤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 남자 사이에 긴장감이 돌아왔다. 그만해요. 지훈 씨, 가세요. 산드로, 괜찮아. 서연은 결심을 하고 지훈을 마주했다. 당신이 산 그 그림, 그게 당신이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에요. 예전에 당신이 찢었던 이혼 서류, 당신 사무실로 새 것을 보냈어요. 서명해요, 지훈 씨.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서연은 지훈을 등지고 산드로와 함께 걸어갔다. 지훈은 갤러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1억 원짜리 그림 영수증을 손에 쥐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의 품으로 완전히 걸어갔다. 경매. 후 며칠은 서연에게 빠른 악몽 같았다. 아트 갤러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타블로이드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어두운 소식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그림 뒤의 비밀, 도둑의 딸이 예술 뒤에 숨어 있다. 그녀 아버지의 횡령에 대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서류들이 공개되었다. 소피아는 몰락하기 전에 그것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에는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의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갤러리는 조사를 위해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 서연아, 우리는 이사해야 해. 밖에 언론이 너무 뜨거워. 산드로가 파파라치로부터 갤러리 창문을 막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산드로?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는데 왜 내 예술이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야 해? 혼란 속에서 모든 뉴스 채널에서 생방송 기자회견이 갑자기 방영되었다. 제2그룹 회장 박지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격식 있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대중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결의가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는 0톤의 무게를 지닌 듯했다. 저는 제 아내 서연 라모스박의 가족에 대해 퍼지고 있는 소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은 보다가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러분이 보신 서류는 사실입니다. 지훈의 고백은 앞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장인이 가져갔다고 하는 돈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서명한 비밀 투자 계약의 일부였습니다. 자금의 모든 부족분은 제 행정의 실수였습니다. 라모스 가족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TV 앞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단지 그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망치고 있었다. 이 부주의 때문에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제2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저는 제 모든 주식과 이사회에서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금융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그녀는 제 잘못된 관리의 희생자입니다. 기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강력한 제2그룹 회장 박지훈이 한 여자를 위해 왕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만약 보고 있다면 당신은 예전에 내가 당신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죠. 3년 동안 나는 당신을 내 그림자 속에 가뒀어요. 이제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그림자에서 사라지게 해줘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서연아, 더 이상 회사도 재산도 이름도 없어.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뿐이야. 이제 당신은 자유야. 그리고 나도 내 비밀들에서 자유로워졌어. 지훈은 마이크를 끄고 무대에서 걸어 나갔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남겨두고 서연은 멍하니 남겨졌다. 지훈의 희생은 1억 원짜리 그림보다 훨씬 더 컸다. 그는 단지 서연의 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산드로, 서연이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가서 그를 만나. 그런 종류의 희생. 그건 단지 동정심만 느끼는 남자가 하는 짓이 아니야. 내 남편이 돌아왔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야. 서연은 기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갤러리 뒤편으로 급히 나갔다. 그녀는 지훈을 찾아야 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된 남자를 봐야 했다. 예전에는 하인들과 값비싼 가구, 무거운 권위로 가득 찼던 제2그룹 저택이 단순한 집처럼 보였다. 벽에는 그림도 없었고 예전에 그들의 관계에 가짜 반짝임을 주었던 크리스털 샹들리에도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넓고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는 서연의 발소리뿐이었다. 방 한가운데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예전에 서연이 장미를 심기를 꿈꿨던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소매를 걷어 올린 단순한 흰색 폴로 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지훈 씨? 서연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어느 걸 말하는 거야, 서연아? 내 아버지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쓴 거? 아니면 회사에서 사임한 거? 지훈이 물었다. 씁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만약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해. 넌 이 사회의 어떤 직책보다도 더 중요해. 네, 행복은 수십억 원 가치의 주식보다 더 중요해. 그만큼 널 사랑해, 서연아.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망쳤어요. 전 세계에 당신이 실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잖아요. 지훈은 서연의 양손을 잡았다. 그녀가 때리는 것을 막으며. 그는 여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서로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서연아, 나를 봐. 3년 동안 무거운 족쇄처럼 내 이름을 달고 있는 널 멀리서 지켜봤어. 3년 동안 널 만지지 않고 견뎠어. 멀리서 널 보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네가 하룻밤을 요청했던 그 밤, 나는 침묵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희생할 필요 없었어요. 서연이 흐느꼈다. 그녀의 이마가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네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워한다고? 지훈이 작게 웃으며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다. 매일 밤 다른 방에 있는 너에게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어. 매일 밤 내 자신과 싸웠어. 네 모든 미소, 모든 눈물이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널 미워하지 않았어, 서연아. 널 보호하는데 너무 집착해서 우리를 망가뜨렸을 뿐이야. 지훈 씨, 이혼 서류는 없어, 서연아. 사실 이 집도 더 이상 없어. 내 가족의 남은 빚을 갚고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팔았어. 지금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은 내 자신뿐이야. 그리고 질문은 이 남자가 너에게 충분한가? 보석을 줄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던 그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남자. 서연의 입술이 벌어졌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설렘은 그녀가 그린 어떤 그림보다도 더 강렬한 것 같았다. 예전에는 하늘처럼 멀게 느껴졌던 남자가 지금 그녀의 발치에서 애원하고 있었다. 예전에 말했죠.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하룻밤만
하지만 지훈 씨, 나는 거기에 서명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거지가 될 준비가 된 남자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에요. 이 저택에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그림자 아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리고 당신이 요리하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요. 비밀 없는 삶, 지훈 씨, 새벽까지만이 아닌 삶. 지훈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로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텅 빈 저택 한가운데서 그들의 감정이 모든 구석을 채웠다. 마지막 기회는 끝이 아니라 마침내 과거의 세장에서 풀려난 사랑의 불씨가 되었다. 1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작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천천히 마르는 그림처럼 도시의 소음과 과거의 씁쓸함은 빛에 완전히 삼켜진 그림자일 뿐이었다. 제주도의 언덕 위에 있는 넓고 현대적인 집에서 모든 구석은 더 이상 형식적인 냄새가 나지 않았다. 가정의 냄새가 났다. 서연은 2층에 있는 자신의 아트 스튜디오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키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녀가 예전에 착용했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올해의 경이로운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예전에는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그림들은 이제 희망과 해방이라는 주제 때문에 전 세계 수집가들이 탐내는 작품이 되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커져가는 배를 잡았다. 임신 7개월이었다. 너무 움직이지 마, 아가야. 그녀는 안에서 약한 발길질을 느끼며 속삭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우라는 더 강해졌지만 마음은 더 부드러워진 남자가 들어왔다. 지훈이었다. 그는 단순한 흰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성공의 흔적이 있었다. 그의 이전 회사에서 사임한 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의 타고난 재능과 성실함 덕분에 그는 다시 일어섰다. 단 1년 만에 그의 새 회사인 J글로벌 컴퍼니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소규모 스타트업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였다. 또 스튜디오에서 너무 무리하고 있네, 자기. 지훈이 인사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이마에 달콤한 키스를 했다.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잖아. 그냥 즐기고 있었어, 지훈 씨. 그리고 아기랑 나랑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훈은 서연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고마워, 서연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완전히 헤어질 뻔했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게. 하지만 지금 봐. 우리는 행복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들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지훈 씨. 더 이상 비밀도 두려움도 없어. 맞아, 지훈이 서연을 스튜디오 안의 부드러운 소파에 앉히며 말했다. 아까 포브스에서 전화 왔어. 우리에 대해 특집 기사를 쓰고 싶대. 올해의 파워 커플, 유명한 예술가와 독신남. 서연이 작게 웃었다. 뭐라고 했어? 인터뷰는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해야 한다고 했어. 너희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매 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지훈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스튜디오의 큰 창문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은 주황색, 보라색, 금색으로 가득 찬 캔버스 같았다. 지훈 씨, 그날 밤 기억나요? 서연이 물었다. 그게 우리가 한 가장 좋은 결정이었어.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을지도 몰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하룻밤만 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평생을 주었어. 서연이 속삭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모든 사랑에 하룻밤은 부족하니까, 서연아. 지훈이 아내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술을 대기 전에 대답했다. 그 키스는 더 이상 씁쓸함이나 작별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것은 통합의 키스였다. 그들의 집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집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행복의 길을 내주었다. 서연과 지훈의 이름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저널이나 아트 매거진 페이지의 화제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서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과 예술, 그리고 영원한 애정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랄 남자아이. 밤이 서서히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그들의 방으로 걸어갔다. 예전에는 그들의 거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꿈의 성역인 방. 사랑해, 박. 사모님. 지훈이 불을 끄기 전에 속삭였다. 나도 더 사랑해, 지훈 씨. 서연이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을 알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여기서